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희입니다. 여러분이 한자를 좋아하고 한자를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데 한자를 어떻게 하면 빨리 외울까 쉽게 배울까 걱정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부터 첫 방송을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한자를 빨리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 오늘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한자를 어떻게 외우냐면 한자는 배우는 방법이 만들어진 방법이 총 6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한자가 만들어진 방법 6가지를 오늘 첫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칠판에 써있는 것처럼 총 6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형, 두 번째는 지사, 세 번째는 회의, 네 번째는 형성, 다섯 번째는 전주, 여섯 번째는 가차라고 해서 이 6가지의 큰 틀에 의해서 한자는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한자를 보시면 상형이라고 해서 상자는 코끼리 상자와 모양형이라고 하는데 코끼리 상은 모양상이라고도 해석이 돼요. 그래서 모양을 그대로 한자와 모양을 그대로 한자로 만든 것인데 칠판을 보시면 물건의 모양을 한자로 그대로 만들었던 게 상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지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모든 물건들을 글씨로 만들다 보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은 어떻게 글씨로 만들지 그림을 서로 생각하는 마음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할까 해서 약속처럼 기호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상형자 같은 경우는 나릴과 달월이 있다 치면 제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자세하게 이 한자의 예시를 할 건데요. 오늘 첫 시간에는 그 원리만 배우는 겁니다. 나릴은 태양을 본뜬 한자예요. 그러면 태양을 보고 나리를 생각하고 달을 보고 다로를 생각했는데 그러면 나뭇가지 끝에 저렇게 아름들이 있는 나무 끝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숫자를 하나라고 생각하고 2개라고 생각하고 5개라고 생각하는 건 어떻게 기호화를 할까? 위에 있는 건 어떻게 할까? 아래에 있는 건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서로 우리 약속을 하자라고 만든 게 두 번째인 지사자예요. 가리킬지 일사라고 해서 물건이 아닌 우리의 생각들을 기호로 서로 만든 약속의 한자라고 합니다. 세 번째 회의하고 형성자가 되어 있는데 칠판을 보시는 것처럼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한자를 만드는 방법의 모든 100%에서 몇 프로를 차지한다고 써있냐면 70%의 방법으로 이 방법으로 한다고 하니까 엄청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자 회의자는 뜻과 뜻이 더해져서 새로운 뜻을 만드는 한자인데 가령 사람 인자하고 나무 목자하고 만났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나무 그늘 밑에서 뭐하고 있겠어요? 쉬고 있겠죠? 그래서 그 한자를 쉴휴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읽을 때에는 아주 뜻이 금방 내가 몇 번 써보지 않아도 이런 방법이 있구나 라고 외울 수 있고요. 또는 나릴과 달월이 만났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나릴은 태양이니까 낮에 떠 있는 거고 달월은 밤에 떠 있는 거니까 다 날씨예요. 그러면 낮과 밤에 환하게 비춰주는 나릴과 달월이 만나면 그건 바로 밝을 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한자가 아닌 다른 한자들을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었는데 쉽게 더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해서 네 번째의 방법이 뭐냐면 칠판을 볼까요? 자, 형성자라고 해서 모양형자와 소리성인데 너는 한쪽 부분은 뜻을 한쪽 부분은 소리를 담당해볼까? 라고 해서 만든 한자지만 여기에 정말 중요한 힌트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결합해서 만든 한자는 똑같은 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가령 들을 문자를 머리에 생각을 해보세요. 문문 가운데에 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에다가 귀를 대고 들어봤더니 들을 문이다. 아 그래 정말 쉽게 외워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문문자 때문에 얘가 발음이 문이 됐구나 라고 쉽게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한자들은 들을 문처럼 이렇게 한자 안에 뜻도 도어있고 음도 들어져 있는 한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걸 다 형성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전주와 가차라는 한자가 있는데 전주 한자 좀 보겠습니다. 자, 전주라는 한자는 구를 전자에 물들 주자인데요. 한자가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진 한자가 굴러다니면서 새로운 뜻으로 변해요. 가령 아카락자를 생각해 보세요. 아카락자는 아카락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악은 사람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그래서 미워할 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글자가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는 것들을 전주자라고 해요. 꼭 음이 바뀌지 않아도 길돌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길이라고 되지만 그 길돌자는 말할 도도 있고 어느 도시에 끝날 때 도지사 할 때 도도 되고요. 여러 가지 뜻으로 쓸 수 있어요. 그렇죠? 한자가 여러 가지로 여러 방면에 다른 역할을 하는 뜻과 음으로 바뀌는 건 다 전주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가차라는 용법은 외국어를 우리나라 말로 고칠 때 어떻게 하면 고칠까라고 해서 썼는 건데 칠판 한번 볼까요? 가짜가 빌릴 가짜에 빌려줄 차자예요. 뜻과는 전혀 상관없고 음만 빌려 쓰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양인, 아시안이잖아요. 그래서 아시아를 한자로 어떻게 변환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자를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시간에 얘기를 해드릴 텐데 아세아라고 하고 한자는 아세아를 쓰며 아시아라고 해석을 하고요. 가령 뭐 파리, 미국 뭐 이런 나라 이름을 영어로 쓰지 않고 한자로 변형할 때 음만 같은 것을 골라서 쓰는 것들을 가차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한자는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만드는 규칙이 있고 만들어지는 법칙이 크게 6가지가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는 상형, 두 번째는 지사, 세 번째는 회의, 네 번째는 형상, 다섯 번째는 전주, 여섯 번째는 가차인데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한자에서는 한자의 70%가 이렇게 회의와 형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의 파란색 글씨를 한번 볼까요? 정리인데요. 상형과 지사자는 원래 우리가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글씨예요. 이 두 개를 더하기를 해야 이 자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정확히 알아야 이 자를 쓸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사람인하고 나무목이 만나면 쉴류자입니다 라고 했는데 사람인도 모르고 나무목도 모르면 쉴류자를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상형과 지사를 안 후에 회의와 형성자를 만들고요. 이것이 다시 여러 가지로 써서 용자라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자를 배울 때 한자를 볼 때만 얘는 지사자야, 얘는 형성자야, 얘는 전주자인가 이렇게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한자가 이런 자를 만나서 이런 뜻으로 변했구나, 얘 때문에 이런 뜻이 되었구나, 불화가 있으니까 불뜻인가 봐, 나무가 있으니까 나무와 관련된 한자인가 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큰 틀이 이 한자가 만들어지는 방법이에요. 이건 내 전문 용어로 6가지의 글씨를 만드는 방법이라서 육서라고 부르지만 이런 전문 용어를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 초보자인 분들은 그냥 한자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런 원리 6가지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익히 첫 시간에 좀 알고 있다면 제가 계속 올리는 영상들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첫 수업을 한자 만드는 원리로 해보았습니다. 어때요? 제가 첫 시간이어서 선생님도 저도 상당히 좀 떨리긴 했는데요. 여러분이 잘 첫 방송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마음에 들었다면 계속 이걸 구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육서의 원리, 즉 6가지 원리의 한자들이 뭐뭐 있는지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